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원래 제가 뭐라 했죠? 스테이션은 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핀의 역할을 하는 치밀성 결합 조직이에요. 자, 텐트를 쳐놓고 폴대를 다 박아놨는데 거기를 저희가 자꾸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정성이 떨어지죠. 이 스테이션이라는 자리들은 안정성이 최고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너무 빡빡 문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에서의 스테이션의 가장 주된 생김새를 보게 되면, 성분을 보게 되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파이버, 즉 치밀성 결합 조직 형태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치밀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겨져 있잖아요. 이 팔자주름이 없게 되면은 제 얼굴은 계란처럼 윤곽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해. 계란형일지는 몰라도 여기도 튀어나오고 광대도 튀어나오고 모든 게 다 튀어나오면 계란같이 그냥 둥그렇기만 해.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팔자주름이 있고 여기 잡아 당겨주고 안경테 라인은 잡아 당겨도 안 나오죠. 이런 부위들의 안쪽에는 치밀성 결합 조직에 따라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성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부위들을 제가 문지르면 돼요, 안 돼요? 빡빡 문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앞면에서는 얼굴이 처져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근육 관리를 할 때 에스테틱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 이 부위가 안정성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원래 만들어진 데인지, 그죠? 빵빵하게 해주는데 여기를 빵빵하게 해주면 안 되죠. 어디를 빵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죠? 이런 부위들을 빵빵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근두하고 근복하고 근미.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테이션은 다 어디하고 있는 거 아니? 근두하고 근미에 있지. 자, 근두하고 근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앞쪽 라인에서 보면은 복직근의 기신. 복직근의 기신인 치골결합은 아래쪽으로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 치골에서 내려가는 장내전근, 단내전근, 치골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강력한 스테이션이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복직근의 기신. 보세요. 그래서 복직근의 기신은 치골은 뭐예요? 스테이션 자리죠. 올라오면 정지점이 어디예요? 하부 늑골하고 금상돌기 쪽이죠. 이 부위는 자, 기시, 정지 끝났죠.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근육의 기시점이에요. 이게 누구의 기시점이에요? 흉골근의 기시점이고, 맞죠? 흉골근의 기시점이고 대흉근의 복직근하고 늑골 파트의 기시점이에요. 그러면 기시정지 다시 기시정지. 그러면 이 두 근육의 스테이션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이 근육의 스테이션이에요. 자,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을 멀리 던지려고 그러면 잡았어요. 공을 들었어요. 팔을 넘겼어요. 팔이 많이 넘어가야 공을 세게 던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스테이션에서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럴 때 저희가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를? 스테이션. 펠빅이 포스테리어 틸팅 이러고 돼 있는 사람이 힘 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힘 있게 안 보이죠? 이 사람이 공 던지라고 어떻게 돼? 이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어떻게 돼?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겉에 있는 근육은 대흉근이 쫙 늘어나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속에서는 자, 대흉근만 늘어나면 뭐만 가요? 팔만 가요. 자, 보세요. 견갑골은 여기다 그대로 두고 팔만 간다고. 견갑골은 앞에 여가 그대로 있어. 팔만 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열심히 대흉근만 스트레칭을 시켜서 스테이션 관리 해줘서 방금처럼 겉에 있는 근육. 근데 막상 잊어먹고 소흉근을 해주지도 않았어. 자, 막상 잊어먹고 전극은 컨트롤 운동도 안 시켜줬어. 그러면은 대흉근하고 복직근은 늘어나 있으나 건 몰라도 소흉근이 어떻게 되죠? 꽉 잡고 있어요. 전극근이 어떻게 되죠? 꽉 잡고 있어요. 자, 팔이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넘어가야 되죠? 1차 견갑골이 넘어가서 이 라인에서 붙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견갑골이 뒤로 넘어가서 붙어줘야 된다고. 자, 대흉근만 관리를 해가지고는 이게 밸런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자, 고객분이 이걸 못해. 뒤로 넘기는 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는데 겉에 있는 대흉근하고 복직근만 열심히 풀어주고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과하게 넘겨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골두가 즉 견갑골이 뒤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골두가 앞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앞쪽이 어떻게 돼요? 관절랑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말달부터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움직여요? 자, 센터. 프록시말부터 센터부터 잡아주고 마지막에 말달로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할 때 라운드 숄더 관리를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 자, 라운드 숄더를 관리를 하고 안면을 관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흉골부터 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팔부터 하라고 그랬어. 팔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쪽 하라고 그랬고 뒤쪽 라인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외관 터치해가지고 요거 검사해서 이것부터 하라고 그랬죠. 뭐에 따라서 다르다?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를 많이 쓰고 몸통을 많이 쓰고 손물을 많이 쓴 사람들, 예를 들면 첼로라든가 바이올린,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손목이 딱딱하니 굳어있죠. 이런 사람들을 접근할 때는 아무리 안면 관리, 주름 관리를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해? 요거 밸런스를 먼저 맞춰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자, 걸어가다 보면 웃긴 분들 많이 있어. 우리 직원 맨날 이러고 걸어다녀. 어깨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요것만 움직여. 이렇게. 그럼 내가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 우리 아파트 사는데 앞에 가끔 내 앞에 출근하거든. 그러면 요것만 가. 이거 김 갖고 하나도 안 뭐가 움직여? 팔꿈치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몸통이 먼저. 견갑골의 움직임을 먼저 살려줘요. 이게 움직이지. 옆에서 팔꿈치가 움직여. 팔꿈치가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 견갑골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뭐예요? 매뉴얼을 정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고 차츰차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기억을 해야 될 건 근육에는 근두, 근복, 근미가 있다. 근두하고 근미는 뭐로 되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으로 되어져 있다. 지난번에 근데 건은 뭐였어요? 친밀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 그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우고 친밀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건은 주변에 있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육하고 다시 연결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부위가 뭐다? 강력한 스테이션이다. 근데 스테이션에는 로컬 스테이션이 있고 글로벌 스테이션이 있다. 로컬 스테이션은 단일 근육에 대한 스테이션, 단일 움직임인 거예요. 글로벌 스테이션은 뭐예요? 글로벌 스테이션은 아까 서대전역이나 대전역처럼 대구역처럼 여러 가지 환승이 많은 여러 방향으로 힘의 벡터의 방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션에서 글로벌 스테이션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면 되고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근두는 고정의 역할을 합니다. 근미는 무슨 역할을 하죠? 움직임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복직근, 대흉근, 기시, 정지 이렇게 가죠. 기시, 정지, 기시, 정지 이렇게 가요. 그럼 이 하나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움직임을 할 때는 이 움직임, 자, 이 움직임만, 자, 여기서 이 움직임만 보면 배는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시, 정지가 돼요. 고정점, 모바일 포인트, 정지점. 그렇지만 기능으로 보면 내가 어깨를 숙여야겠다. 즉, 공을 던져야겠다 싶으면 어때요? 공을 던져야겠다 싶으면 허리도 옆에서 보면 어때요? 숙여지죠. 허리도 숙여진다고 복직근이 뭐예요? 수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체의 움직임 기능으로 볼 때는 뭐예요? 기시, 건너뛰고,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시, 건너뛰고, 정지. 그래서 기시, 정지. 그래서 앞판 근육은 이 움직임 때 보세요. 앞판 근육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 공을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움직일 때 기시,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기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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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정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원래의 기능이 뭐예요? 바로 움직임자. 그래서 에스테틱 쪽에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보세요. 팔은 이렇게 많이 넘어가. 근데 손가락이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죠? 이게 안 넘어가는 사람들. 어디가 제일 짧아진 거예요? 기시, 정지, 이 파트가 제일 짧아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손 여기 앞으로 밀어봐요. 손 앞으로 밀면 자 손가락 어때? 다 손가락 쭉 펴, 손가락 쭉 펴, 손가락 펴봐. 우리 성경 선생님 어때? 오른손 손 안 펴죠? 오른손 손 안 펴죠? 더 펴. 오른손 경민 더 안 펴죠? 경민 이거밖에 안 돼. 자, 더 펴봐. 제껴 더. 자, 우리 성 선생님 뭐예요? 오른손 많이 쓰니까 오른손이 안 넘어가. 저러면 어때요? 자, 클라이밍 하는 애들이 손을 펴서 밀어서 이러고 있어. 클라이밍 하는 애들.
클라이밍 해야 되니 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있어. 이게 안 펴진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문제야? 손끝 안 펴지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기시정지 굴곡근들이 얘네들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간단한 움직임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수없이 제 강의를 들어서 촉진을 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다 움직임이 좁고 스테이션이 짧아져 있거나 그런 데는 피부가 어쩌든가요? 두꺼워요. 그죠? 네, 두꺼워요.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부가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면 쭉 살펴만 봐도 피부가 딱 두꺼운 걸 느끼면 어때요? 네, 즉 롤링을 할 때 얘가 안 잡혀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대퇴 이두근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잡으면 오른쪽 대퇴 이두근 쪽은 어떤가요? 이게 두꺼워요. 라테랄 쪽이. 왼쪽은 어떤가요? 얇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같은 강도로 잡았을 때 통증의 여치가 더 있어요. 더 예민하고 아파요. 어떤 특별한 부위를 딱 집었는데 이게 뭐랄까 기분 나쁜 자지러지게 간지러움도 아니면서 아통증 있죠. 그러면서 두꺼운 거. 이런 부위들은 다 보면은 움직임이 적은 부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테틱에서 그렇게 보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움직임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보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자, 그럼 우리가 통증을 봅시다. 통증은 근복에서 근건 접합부로 이행한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근육학책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통증이라는 것은 통증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근복에서 근건 접합부로 이행한다. 즉 처음에는 근복이 아팠다가 나중에 아까 근복이 어딘지 알겠죠? 근복이 아팠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니? 근건 접합부. 근건 접합부라는 것은 어디 가니? 근육하고 건이 접합되는 부위. 그래서 실질적인 맛있는 근육은 빠져나가고 쪽쪽쪽쪽 빨아먹으면 오렌지에 하얀 섬유질만 남는다 그랬죠. 그 섬유질하고 근육하고 딱 연접하는 그 부위 쪽으로 옮겨간다. 근데 대부분의 근건 접합부는 어디에 위치한다? 관절에 위치한다. 관절에 가까운 쪽이 다 근건 접합부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관절에 가까운 쪽이 근건 접합부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통증이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이행한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급성기 때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공이 불빛 가운데에서 상완 이두근이 다 다쳤어. 어디가 아파요? 상완 이두근의 근복이 아파요. 그러다가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오래되면 근육의 텐션 때문에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이걸 마사지를 않고 스트레칭을 안 하고 관리 치료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건 접합부 쪽으로 이행을 가요. 그럼 이건 급성기 때예요. 급성기 때는 근복이지만 만성기가 되면 될수록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간다? 근건 접합부 쪽, 즉 관절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주물러 달라 할 때는 어디를 주무르면 제일 좋아해요? 근육을 주물러 주면 좋아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이 드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어.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르면 여기 주무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를 주무르면 좋아하세요? 관절을 주물러 달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만성이에요. 자,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근건 접합부 쪽이 텐션에 의해서 잡아당겨져가지고 얘네들이 아프죠. 그러면 실제 근육의 기능을 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빨간 근복 쪽이라고 그랬죠. 근복의 움직임을 살려줘야 어디가 좋아져요?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킬레스건이라든가 족저근막 쪽.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 다 관절 부위죠. 그 다음에 건이고 근건 접합부 쪽이죠. 근데 걔네들은 수축이 별로 없어요. 수축과 이완이 별로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이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거를 이유가 누구예요? 근육이에요.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를 다 관리해줘야 돼요. 둘 다. 근데 일단은 뭐예요? 제일 먼저 근육을 먼저 근복부를 관리를 해주고 스테이션을 아까 강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볍게 해서 풀어주고 다시 이완시키고 스트레칭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근근접합부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먼저 근육 쪽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근접합부를 해줘. 대부분의 근근접합부는 관절 주변에 있고 대부분의 근근접합부는 다 뭐예요? 스테이션이에요. 근근접합부에서 더 지나가면 어디예요? 이제 스테이션이죠. 네,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 근육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 듣게 해놨기 때문에 단일 근육학 강의 시간 되면 꼭 들으시면서 단일 근육학 강의 들으면서 이 근육 이거는 지금 멀티플하게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지금 강의하는 스타일들은 뭐예요?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단일 근육학 강의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강의시키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강의 하나하나 시간만 아까워. 여러분들이 단일 근육학 강의는 혼자서 들으시면서 아니면은 책들 있죠. 책들 보면서 공부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올해는 꼭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되면 그 책 출판하려고 만들었던 교재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가 단일 근육학 강의 그거를 하나씩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숙제니까 그 숙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갖고 오셔야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을 볼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면 근근접합부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얗게 되어 있죠. 근근접합부 쪽은 해부에 보면 알아요. 해부에 보면. 근근접합부 쪽은 빨간 근육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위가 뼈마디가 쑤시는 부위다.